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체제 챕터 9 Virtual Memory, 즉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상 메모리 단원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디맨드 페이징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가상 메모리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 테크닉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바로 이 디맨드 페이징 기술이죠. 요구 페이징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맨드 페이징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또한 그 디맨드 페이징에 대해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정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해서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상 메모리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셔야 될 백그라운드 개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코드가 메모리상에 올라가야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코드의 모든 부분을 다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글 프로그램 있죠. 한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한글 오피스 2010을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한글 프로그램의 이 메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시나요? 여러분이 한컴 오피스 한글을 사용하실 때 이 서식에 있는 문단 모양 스타일, 그리고 뭐 한 수준 증가, 한 수준 감소, 뭐 쪽번호 매기기, 답 나누기, 원고지 라벨, 뭐 문서 암호 설정, 배포용 문서로 저장, 맞춤법, 뭐 메일 머지, 매크로, 블로그, 상호 참조, 하이퍼링크, 맞춤법 검사, 이런 것들 다 사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즉,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다 메모리에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아주 익숙한 부분들만 주로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행했지만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어떤 사용자에게는 그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평생 사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용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상 메모리의 필요성을 이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의 전체가 항상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일단 우리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여기서 전체 프로그램이 항상 다 사용되는 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에러 코드, 에러가 발생을 해야 에러 코드가 사용이 되죠. 에러 안 나면 에러 코드 같은 거 이제 사용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정상적으로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루틴들, 그리고 엄청 큰 데이터 스트럭처들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충분하지가 않은 상황, 또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사용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이제 모든 코드가 다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하나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프로그램 전체가 항상 동시에 다 필요한 건 아니다 라는 관점도 또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이제 가상 메모리라는 테크닉이
실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좀 보기 위한 그런 관점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관점은 전체 프로그램이 어떤 거는 쓰이고 안 쓰이고 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이고요. 여기서는 뭐 하냐면 전체 프로그램이 다 쓰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번 띄웠을 때 전체 프로그램 모든 기능을 다 쓴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기능을 동시에 다 쓰는 건 아니죠. at the same time이니까. 동시에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능을 다 쓴다 하더라도 동시에 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가상 메모리라는 테크닉이 또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프로그램을 전체를 한 큐에 다 올리지 말고 partially loading 하는 방법을 초창기에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한 번에 다 올릴 필요는 없고 일단 시작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올려서 프로그램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추후에 그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기능을 필요로 할 때 추가적으로 그 부분들을 이제 메모리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이 이런 partially loading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DLL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이나믹 링킹 방법이 바로 그런 이런 partially loading 방법이라고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프로그램이 더 이상 물리적인 메모리의 제약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4메가라는 메모리가 꽂혀 있다고 해서 원래 이런 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컴퓨터에서는 4메가의 물리 메모리가 꽂혀 있으면 4메가 이상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없죠. 이거 상당히 예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은 뭐 여러분들 16기가 꽂아놓고 프로그램 컴퓨터 돌려도 엄청나게 큰 프로그램들 다 실행해주죠. 이게 다 이제 가상 메모리 기법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이 백그라운드 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가상 메모리가 적용되기 전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PC에 메모리가 4메가가 꽂혀 있으면 실제적으로 4메가 이상 큰 프로그램들은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메모리 제약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partially loading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4메가 이하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을 나중에 올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각 프로그램은 이제 실제로 실행할 때보다 더 작은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4메가의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4메가 이하라면 충분히 이러한 메모리 제약 상황에서도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이제 과거에 사용을 하다가 이제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는 기법이 등장을 하면서 그러한 과거의 물리적인 메모리의 제약으로 인한 프로그램 사용성 제약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 사용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의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버추얼 메모리는 사용자가 보는 로지컬 메모리와 실제 PC에 꽂혀 있는 피지컬 물리 메모리의 어떤 세퍼레이션을
실행을 해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자 컴퓨터에 뭐 16기가의 메모리가 꽂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용자가 이 가상 메모리를 적용한 운영체제를 사용하기만 하면 동일한 32기가의 가상의 공간을 각 프로세스에게 할당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크기에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물리 메모리에 꽂혀 있는 메모리 공간에 상관없이 가상 메모리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가상 메모리 테크닉 하에서는 프로그램의 only part, 즉 일부분만 메모리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전체가 메모리상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일부분만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부분만 우선적으로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면 그 프로그램의 실행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로지컬 어드레스, 프로그램 사용자가 보는 관점인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피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보다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지컬한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로지컬한 어드레스는 일부분만 갖다 놓고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지컬한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작다 하더라도 일부분 로지컬리 사용자 프로그램 중에 일부만 갖다 놓고 실행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큰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용자에게 뷰를 제공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버추얼 메모리 테크닉을 사용을 하면 부수적으로 이제 여러 프로세스들이 같은 페이지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공유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사용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이 가상 메모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많은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제한된 공간 내에 모든 프로그램을 전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행에 필요한 일부분, 지금 당장 필요한 일부분만 갖다 놓고 실행할 수가 있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일부분만 일단 갖다 놓고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버추얼 메모리에서 사용하는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세스가 메모리상에 저장되어서 보는 로지컬한 자기 어드레스 공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각 프로그램은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항상 0번지에서 실행한다고 보겠지요. 자기 자신은 마치 이 컴퓨터를 혼자서 다 사용하는 것처럼, 이 컴퓨터의 물리 메모리를 나 혼자서 다 쓰는 것처럼 뷰를 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컨티규어스 하지요. 왜냐면 내가 마치 이 컴퓨터를 나 혼자 쓰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기 때문에 이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0번지부터 32기가 번지까지 연속된 공간에 할당이 된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물론 피지컬 메모리는 실질적으로는 각 페이지 프레임마다 이제 쪼개져서 순서가 이제 여러 부분에 쪼개져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 순서들은 다시 또 페이지 테이블에 의해서 유지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지컬 투 로지컬, 로지컬 투 피지컬 변환에 대해서는 이제 MMU라고 하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에 의해서 이제 주소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로지컬 어드레스에서 피지컬 어드레스로의 주소 변환이 가능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가상 메모리 기법은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의 확장에 의해서 실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징 기법을 확장해서 가상 메모리를 구현하는 방법은 이제 디맨드 페이징이 되겠고요.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확장해서 가상 메모리를 구현하는 방식은 이제 디맨드 세그멘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법은 페이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맨드 페이징, 즉 요구 페이징 방법이 어떤 식으로 가상 메모리를 구현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상 메모리에서 피지컬 메모리보다 더 큰 메모리 공간을 볼 수 있는 이유를 한번 그림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박스가 우리 가상 메모리, 즉 프로그램, 개별 프로그램에서 보는 가상의 메모리죠. 자, 이 가상의 메모리는 페이지 0번부터 페이지 V번까지 존재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프로세스가 동일하게 이러한 가상 메모리 공간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상 메모리 공간은 실질적으로 피지컬 메모리에 매핑이 되어야만 이제 실제 데이터가 존재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매핑을 관리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이 중간에 메모리 매핑, 메모리 맵이죠. 이 메모리 맵이라는 것이 사실 이 피지컬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메모리 맵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피지컬 메모리상의 특정한 페이지가 이 메모리 매핑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메모리 맵은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런 데이터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 피지컬 메모리상의 특정한 페이지가 바로 이 메모리 맵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중에 특정 페이지는 이미 피지컬 메모리 상에 존재하는 페이지일 것이고, 어떤 특정 페이지는 피지컬 메모리 상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그런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페이지는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이 하드디스크로부터 즉시 이제 로딩을 해서 피지컬 메모리에다가 가져다 놓고 다시 메모리 매핑을 통해서 버추얼 어드레스에 이제 사용 가능한 형태로 해주게 되면 그때부터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 이 프로그램에서 그 메모리 영역을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이 모든 프로그램 메모리의 모든 영역을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동작하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피지컬 메모리상에 어떤 페이지가 올라와 있고 또 어떤 페이지는 하드디스크에서 가져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운영체제에서 다 해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 중인 피지컬 메모리에 자기 페이지가 많이 올라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용자
프로그램은 가상의 자기 자신만의 메모리 공간에 내 프로그램이 다 올라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실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가 실제 피지컬 메모리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가상 어드레스 스페이스,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구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이 보는 이 가상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시는 이러한 형태로 메모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니까 이 네모 박스가 이제 메모리에 대한 이미지 뷰니까요. 가장 최하위는 0번지가 될 것이고 가장 최상위는 이제 해당 메모리의 맥스 번지, 뭐 예를 들면 32비트 프로세서 상에서 이런 가상 메모리 테크닉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32기가 바이트가 되겠습니다. 2에 32승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32GB에 대한 메모리를 어떻게 쪼개서 구성을 하냐면 가장 최하위 영역에는 이제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 코드는 실행하는 코드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로 void main부터 시작해서 타이핑한 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어떤 부분이 데이터가 되겠습니까?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어떤 변수를 전역 변수로 놓겠다 라고 했을 때, 또 뭐 어떤 변수를 정적 스태틱 변수로 놓겠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의 전역 변수, 뭐 정적 변수 같은 것들은 다 이 데이터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수들이 다 이제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역을 이제 힙이라는 영역과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이제 구분해서 씁니다. 힙의 경우는 이제 0번지부터 주소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힙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할당받거나 할 때 이제 주소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경향을 가지고요. 반면에 스택의 경우는 가장 끝번지부터 할당을 받으면서 주소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스택에 더 데이터를 할당할 때마다 주소가 더 감소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패턴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스택과 힙이 이제 메모리상에서 할당이 돼서 사용이 될 것이고요. 힙의 경우는 보통은 이제 동적 할당 데이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C 언어 프로그램에서 malloc 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할당 받는다라고 하면 이 힙 영역의 메모리에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은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함수 안에서 사용하는 변수들, 즉 지역 변수들이 들어가거나 또는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스택 같은 것들이 이 스택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 버추얼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사용이 된다라는 뜻을 이 왼쪽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맨드 페이징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념적으로 디맨드 페이징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이다 라고 먼저 개략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디맨드 페이징의 본격적인 절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맨드 페이징은 우선 용어부터 살펴보시면 디맨드가 이제 요구하다 뭐 이런 뜻이죠. 명사형으로 또 요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페이징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보던 지난 챕터에서 보던 페이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맨드 페이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구 페이징이죠. 내가 요구했을 때 페이징을 해준다 라는 뜻으로 이제 요구 페이징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뜻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디맨드 페이징은 이제 페이지를 가져오는데, 메모리로 가져오는데 언제 가져오냐면 only when it's needed죠. 즉, 그 페이지가 필요할 때만 메모리로 가져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가장 이 디맨드 페이징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설명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테크닉이 가능하냐면 앞서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행태가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다 쓰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 쓴다 하더라도 그 모든 기능을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행하는 데 필요한 코드를 먼저 가져오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가져오는 기능이 적용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맨드 페이징이라는 테크닉 자체가 페이지를 메모리에 올리는데 only when it's needed, 오직 그 페이지가 필요할 때만 메모리에 올려줄 수가 있는 기능이 바로 디맨드 페이징이다 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디맨드 페이징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부수적인 장점들이 수반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less IO needed 그리고 no unnecessary IO 이런 측면이 발생을 하겠죠. 즉 내가 프로그램의 전체를 다 쓰지도 않는데 항상 프로그램 실행할 때 그 프로그램, 덩치 큰 프로그램 전체를 메모리상에 올리는 것 자체가 IO를 불필요하게 많이 유발하는 것이죠. 따라서 꼭 필요한 페이지만 우선적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가져오게 된다면 당연히 수반되는 IO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메모리의 양도 줄어드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페이지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체를 다 로딩하는 데 기다릴 필요가 없겠죠.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코드들만 먼저 가져오게 될 것이니까 빠른 레스폰스 타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지컬 메모리, 정해져 있는 피지컬 메모리를 조금씩만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more user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페이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일종의 스왑 인, 스왑 아웃 동작을 이제 수시로 동작하게 하는 것과 거의 이제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징의 개념, 스와핑의 개념 자체가 특정한 프로그램이
한동안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하드디스크로 빼놓는 동작이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다시 이제 필요하게 될 때, 수행을 하게 될 때 하드디스크에서 다시 메모리로 올려주는 이런 테크닉이 바로 스와핑입니다. 이 개념 자체가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올려온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스와핑과 일면 유사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스와핑과 디맨드 페이징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스와핑은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동작이고요. 이 디맨드 페이징은 프로그램의 일부 페이지, 개별 페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스와핑과 유사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만 하드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그 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테크닉이 바로 디맨드 페이징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